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10월 23일 오후 5시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여야 의정협의체에 어제 의료계 단체 두 곳이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두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의료계의 다양한 반응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는 안타깝게도 이 소식이 의료대란의 주범 복지부에게는 면죄부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회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는데 자,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의료대란 8개월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연내에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타가 이어지자 조규용 복지부 장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는데 지금 이 협의체를 끌고 와서 뭔가 의료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이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도 이런 우려를 제기했었는데 이거 협의체 참여해봤자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책을 덮는 면피용으로 이용될 뿐이다. 시간 끌기용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다. 이런 어떤 우려가 있었는데 이걸 확인시켜주는 듯이 이렇게 작용되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두 단체의 입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체의 두 곳은 먼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 줄여서 KAMC로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의학회인데 어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자,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는데 의료계 내부 비판을 인식한 듯한 내용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내년도 증원 재논의가 가능해야 하며 협의체 발족 전에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승인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아일보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이종태 한국의대, 그러니까 KAMC 이사장은 이달 말 다음 달 초면 의대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다.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했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의료 현장이 너무 망가져서 더 이상 대화를 늦출 수 없다. 무리한 증언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 이렇게 밝혔는데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아무리 이런 협의체가 발동되더라도 지금 어쨌든 의료 공백은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런 협의체가 아무리 발족되더라도 이제 와서 원점 재검토 없이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생들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점 재검토 쏙 빼놓고 협의체에서 뭘 논의한들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 것들을 뭔가 논의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 의료계 내부에서 어떤 시각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자,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동아일보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현 시점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 우려 속에서 응원하겠다라고 밝혔고, 자,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시간 끌기에 이용만 당할 뿐이다. 내년도 정원 조정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전공의들의 입장인데 박단 전공의 대표는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시간 전에 그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글을 올려서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는 그리고 이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두 단체의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외에도 여러 뭐 의사분들의 이런 페이스북 들어가 보면 반기는 것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글쎄요, 뭐 참여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조건을 내걸었어야죠. 지금 조건을 내건 게 좀 애매하게 조건을 내걸었죠.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승인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확실하게 선 조건으로 내걸었어야죠. 이게 반드시 되면 우리는 참여하겠다.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의대생들에 대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의평원을 흔들기 위한 이 시행령 개정, 이거 철회되어야 된다. 이거 두 가지는 확실히 밝혔어야죠. 이거 먼저 해결되어야 우리가 들어가겠다. 확실하게 어떤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입장문으로는 이렇게 휴학계 승인이 되어야 들어가겠다라는 건지 뭐 이게 없어도 들어가서 논의하겠다라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자, 반대로 두 단체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자, 먼저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 한 줄 한 줄 모두 공감했다. 두 단체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라고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의대 교수단체가 두 개가 있죠. 아까 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전의비는 이용당할 뿐이다.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다른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내부에서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계 내부에도 여러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사태의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 의대생들의 생각이죠. 자, 오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내고 있는데, 보시면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에게는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태 파악과 상황 판단에 꽤나 문제가 있습니다. 왜곡된 발언을 서슴지 않는 한지아 수석 대변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한지아 대변인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데, 자, 한지아 대변인 의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 국회 발언을 보면은 굉장히 전공의들을 자극하는 좀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자, 지금 사직 전공의들도 이 의료대란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빨리 발족시켜서 어떻게든 대화를 해야 이 사태를 풀 것 아니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조금의 어떤 물꼬를 터놓으면 거기에 대통령실이 계속 찬물을 끼얹더라 라고 하면서 복지부와 대통령실을 질타하는데, 이런 인상을 준다라는 거죠. 이 의료대란을 윤석열 또는 그 대통령실과의 어떤 파워게임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즉, 의료대란을 뭔가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이걸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윤석열과의 파워게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 그러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의들도 이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지아 수석 대변인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게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자, 계속 읽어보면 한동훈 당대표 역시 인적 쇄신이 필요하지 않을런지요. 그리하여 여야 의정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의 면담처럼 허망하지는 않아야 할 텐데요. 한동훈 당대표 역시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외칠 건가요? 한마디로 이 협의체 해봤자 이 원점 재검토 백지화는 얘기 안 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해봤자 이건 소용없는 거다. 공허할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시각이라는 거죠. 자,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과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 이종태 회장이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하겠다고 하셨다지요. 교수님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혹여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인들에게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
아닐지요. 다들 근근히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이 온들 쉬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젊은 의사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을 겁니다. 험난한 시기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다독이며 때론 열심히 일하고 때론 충분히 쉬면서 내내 우리 모두가 안녕하길 바랍니다. 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전부 이건 불신이죠. 정부 그리고 여당을 향해서도 불신, 그리고 선배 의사들, 이번 이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선배 의사들, 교수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회의적인 입장인데 일단 원점 재검토 내년 지금 뭐 수시 정시가 계속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 입시에 혼란이 있더라도 이걸 백지화하지 않는 한 뭐 이 사태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사실 이미 너무 늦었죠.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상수로 두고 그러면 이 협의체에서 뭘 논의할 수 있겠는가? 저는 겨우 논의해봤자 이렇게 지금 의료대란이 초래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 지금 향후 몇 년간 이 의사 공급이 지금 중단되게 생겼죠. 지금 제일 중요한 연차들이 다 빠졌습니다. 인턴 90% 이상이 그만둬서 올해 인턴들 없고 내년에 내 의사 안 나오니까 지금 중요한 2개 연차가 빠짐으로써 향후 몇 년간 이 수련의 공백, 그러니까 향후 몇 년간 어떤 과는 대가 끊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료대란이 초래한 의료 공백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부작용이 미칠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 정도의 논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의대 증원 백지화를 얘기하지 못할 거면 그 정도의 논의에 그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대란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뭐 참여 의사를 밝힌 두 단체는 두 가지 정도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그리고 의평원을 흔드는 이 교육부의 여러 가지 시도들을 저지하는 것, 시행령 개정안 일어처울시키는 것, 이런 두 가지 정도의 확실한 성과라도 좀 가져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